3번 문제를 보면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그냥 읽어보면 초과 근무의 누적 초과 근무 시간의 합이 50 이상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되어지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 식을 바로 떠올리는 거죠. if 자, 초과 근무 시간의 누적 초과 근무 시간의 합 sum 함수를 이용해서 누적 합계를 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누적 합계의 값이 50 이상이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 120 이상이면 이걸 딱 읽으면 이거 아니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상이라고 비교할 땐 자, 50 이상이라고 처음에 비교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if가 왔을 땐 이미 50 이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이쪽으로 와요. if의 두 번째 인수 요 자리는 두 번째 if가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조건식 참일 때 보통 거짓일 때 이쪽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아닐 때 요 식을 쓰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요 문장 있는 그대로 썸의 값이 120 이상이면 이런 식은 쓰나 마나요. 이미 50 이상이면 보통으로 끝나버렸는데 120 이상을 비교하러 가지를 않아요. 두 번째 if는 첫 번째 if가 아닐 때에 비교하러 오는 자리니까 50 이상이 아닌 것 중에 뭐 30 이상이면 이렇게 비교가 들어가야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그럼 이거 아니구나. 그럼 전체를 다시 문장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 자, 50 이상이면 보통인데 120 이상이면 과다라고 돼 있으면 이것의 의미는 50에서 120 미만까지 여기까지가 보통이구나. 그죠? 요 문장에서 50 이상 120 미만까지가 보통이고 120 이상이면 과다라고 했으니까 120 이상이면 과다인데 200 이상이면 경고라고 했으니까 200 이상은 경고니까 지금 과다는 120에서 200 미만까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뭐 이상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 부분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죠. 필기구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200 이상이면 경고고 50 미만이면 이제 이쪽은 공백이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크다로 비교할 때는 200부터 먼저 비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00부터 비교해서 이 조건 만족하지 않는 것 중에 다시 120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 조건 만족하면 120만 비교해도 어때요? 200 미만인 것 중에서 120 이상인 걸 비교한 거고 그러면 과다. 또 이거 아닌 것 중에 50 이상인 거 비교하고 그러면 만족하면 보통 그것도 아니면 공백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수치가 있는데 작은 쪽으로 비교하고 있다면 그때는 작은 것부터 요거 먼저 비교해야 돼요. 이거 비교하고 이거 아닌 것 중에서 그 다음 이거 비교하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로 끝나는 거죠. 이거 비교하고 또 이거 아닌 것 중에서 또 여기서 이렇게 비교하고 작은 것보다 작고 그 다음 작은 것보다 그 다음 작은 것보다 항상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큰 쪽으로 할 거면 제일 큰 것부터 작은 쪽으로 할 거면 제일 작은 것부터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 문제를 통해서 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내용이 이제 전체를 파악해보니까 200 이상부터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if로 누적 합계를 구한 다음에 누적 합계를 구해서 그게 200 이상이면 경고부터 먼저 하고 200 이상이 아닐 때 다시 비교를 하러 간다 하는 겁니다. 다시 비교하러 가서 sum 함수로 구한 누적 합계가 이번에는 120 이상이면 과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if로 또 비교 가고 다시 누적 합계가 50 이상이면 보통 그거 아니면 공백 요거 하나 마무리하면
거짓자리 완성됐으니까 요 if도 마무리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몇 번 했죠? 하나, 둘, 세 번 했으니까 세 번의 마무리 갈로를 닫아주면 되죠. 자,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 문제는 썸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이 썸이 누적 초과 근무 시간의 누적 합계는요, 만약에 A1번부터 A5번까지의 합이다. 그러면 A1에서 A1까지 달러 A1에서 달러 A 달러 1에서 A1까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왜 그런지 요 썸함수부터 다시 해보고 다시 if식 써볼게요. 자, 누적 합계의 의미는, 자, 식을 세울 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자리는 그냥 C17번만 오면 되는데, 여기는 C17 더하기 C18번이 와야 되고, 여기는 C17에다가 C18에다가 또 C19번까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는데, 자, 요거를 더하기 대신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썸의 C17에서 C18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대신 쓰면, 이렇게 안 쓰고 썸 함수를 이용한다면 썸의 C17에서 C19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식은 그냥 C17만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C17만 있으면 되는 건데, 뒤에 식들을 보니까 썸의 C17에서 C20 이런 식으로 앞자리는 똑같고 뒤에 자리의 주소는 하나씩 증가하죠. 그러니까 앞자리는 절대참조, 뒷자리는 상대참조. 그러면 이 첫 번째 식 놔두고 두 번째 식부터 이렇게 쓰느냐?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식을 쓸 때도 C17에서 C17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기 때문에 요 식에서 이렇게 쓰고 요 식에 요것만 달러를 붙여주면 된다 하는 거죠. 시작 위치는 고정되고 어디까지 하는 범위는 계속 확장되어져서 처음엔 요거, 그 다음은 이거, 그 다음은 시작 위치는 똑같고 이만큼, 또 시작 위치는 똑같고 이만큼, 뒤에 범위만 계속 확장되어지는 형식이 누적 합계다 하는 겁니다. 이 누적 합계는 만약에 이 식은 어려웠더라도 만약에 누적 합계가 매크로에 이제 누적 합계를 구하는 과정을 매크로로 만드시오 이러면 5점짜리 문제죠. 거기에서도 매크로는 내가 할 줄 아는데 누적 합계를 못 구하면 이 점수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죠? 매크로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누적 합계가 예전에는 아주 드물게 조금씩 나왔는데, 일단 이제는 좀 다시 점수 안 잃으려면 다른 문제들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거 정도는 이제 기억하고 사용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누적 합계부터 먼저 해보면 썸의 요 시간에서 초과 근무 시간의 누적 합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콜론을 셀 하나 클릭하고는 콜론 기호만 딱 적어주면 자동으로 뒤에 똑같은 주소가 적혀요. 그래서 갈로 닫았고요. 요 앞자리를 절대 참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참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미치려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에 대한 식들을 미리 예상해보고 요 앞자리가 고정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이 서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여기가 절대 참조가 쓰여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가 아닌, 우리가 외워서 쓰는 누적 합계가 아닌 생소한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도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생각을 해줘야 주소 참조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항상 제가 절대 참조하는 자리 밑에 복사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밑에 계산식이 주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안 바뀌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작 위치는 고정하고 확장되어지는 어디까지라는 이 주소는 계속 확장될 수 있게 상대 참조로 두면, 자, 이 값을 채워보면
자, 처음은 그냥 10 그대로 왔고, 그 다음은 10과 25를 더했는 35가 답으로 온 거죠. 식을 더블 클릭해보면, 요렇게 요 두 개의 합으로 계산됐고요. 아이고.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요 세 개의 합이 여기 계산된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식을 확인해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SC 누를게요. 그래서 누적 합계의 식은 이렇게 쓰는 거고, 녹색 점이 나오는 건 이제 평범한 식이 아니니까 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엑셀 함수는 생각하는 거죠. 이 함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녹색 점 굳이 안 없애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하실 때 보기 싫으면 오류 무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시험 칠 때는 굳이 없애는 작업은 하실 필요 없고, 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녹색 점은 생긴 거고요. 요 누적 합계, 자, 요거 여러 번 써야 되니까 블럭해서 컨트롤 C 복사해 놓을게요. 자, 복사해 놓고, 자, 이제 if부터 해서 이제 계산해 볼게요. if 큰 거부터 먼저, 크거나 같다 할 때는 큰 거부터 먼저 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200 이상이면 조건 비교했고, 그 다음 경고. 자, 그렇지 않으면, 자, 요 두 번째 쉼표를 찍으면 이제 거짓자리.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비교하러 if 들어가고, 요 새로운 if에서 이제 sum 함수 붙일게요. 아까 복사해 놓은 거 붙여 쓰고, 120 이상이면 과다. 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비교하러 가서 또 붙여놓고, 누적 합계가, 자, 우리는 뭐가 뭐와 비교되면, 그래서 지금은 누적 합계가 이제 50과 비교했을 때, 50과 비교되면, 지금 저는 밑으로 그냥 쓰고 있는데 요 위에 수식 입력줄 가서 커서 넣어서 여기서 쓰셔도 됩니다. 지금 안 보일까봐 그냥 여기 쓰는 거예요. 밑에. 자, 이거 이면 쉼표 찍고요. 이게 더 안 보이는가요? 자, 이 조건 만족하면 보통, 그렇지 않으면 공백. 자, if 3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자, 거짓 자리에 if가 들어갔을 땐, 자, 마지막 if 닫을 때 하나, 둘, 셋, 아이고. 마지막 if 닫을 때 하나, 둘, 세 번 닫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 갈로가 검정색으로 끝나도록. 그래서 답이 공백이고, 이 식을 밑으로 채우면 앞에는 당연히 누적된 값이 숫자가 작으니까 공백이고, 그 다음부터 보통, 과다, 경고 이렇게 나온 거죠. 제품 코드의 왼쪽 네 글자와, 왼쪽 네 글자 했으니까 레프트 필요하네요. 왼쪽 네 글자와 제품명의 마지막 문자를 조합하여, 그래서 라이트 함수 조합한다는 거 보니까 두 개를 연결시키네요. 조합하여 제품 번호를 만들어서, 두 개 연결시켜서 제품 번호를 만들어서 제품 단가표를 참조하여 판매 금액 영역에 표시하시오. 판매 금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 자, vlookup 함수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볼게요. 자, 데이터의 내용을 보면 단가표가 있는데 제품 코드에 요 네 글자하고, 제품 코드에 그 네 글자하고, 그 다음 제품명에 한 글자하고, 요거 두 개를 조합해서, 자, 이 레코드의 정보 중에서, 이 레코드에 항상 vlookup 여기 밑으로 채우는 vlookup 형식은 이 단가표를 볼 때 이 천열과 이 레코드의 정보를 비교하는데, 지금 이 레코드 정보 중에서 왼쪽 네 글자 WAS 다시, 그 다음 요거 오른쪽 한 글자 A, 요렇게 이 정보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요거 네 글자하고 요거 한 글자하고 DRY 다시 B,
이런 식으로 요 정보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요 표에 천열과 비교를 해서 일치하는 거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답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할 것이 보통은 한 셀이거나 아니면 왼쪽 뭐 세 글자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정보였는데 지금은 요 하나와 이 하나를 결합했는 정보가 Vlookup의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Vlookup에서 그 첫 번째 인수에 이거 왼쪽 네 글자 하고, 그래서 왼쪽 네 글자 left 이것에 네 글자 갈로 닫고요. 요 네 글자 하고 연결을 시켜서 right 제품명의 밑에 제품명 H17번에 한 글자 하고 연결시킨 요 값이 이 레코드의 정보, 요 답을 구하고자 하는 판매 금액의 정보, 이게 첫 번째 인수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쉬운 문제 같으면 요거 하나만으로도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Vlookup 안에다가 다시 결합을 시켰으니까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함수를 결합시키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쉼표 찍고 두 번째는 요 첫 번째 인수와 비교 가능한 것을 천열로 해서 나머지 다 범위하고 절대 참조 필요하죠. 그리고 이 범위의 두 번째 열이 단가고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할까요? 정확히 일치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닫으면 이게 Vlookup으로 구한 것이 단가죠. 우리는 판매 금액은 단가 곱하기 판매량이니까 판매량하고 단가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곱하기 판매량은 요 옆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요 자리에. 그래서 위에 거 선택해서 내릴게요. I17번 셀 값하고 판매량은 여기 옆에 있는 I17번 셀을 뒤에 마지막에 곱했어요. 뭐 앞에 커서 넣어서 앞에 곱하셔도 되고 뒤에 와서 곱해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Vlookup으로 단가 구한 거랑 I17번 판매량을 곱해서 답 구했습니다. 항상 첫 번째 식은 주소 형식과 상관없이 일단 답이 맞아져야 될 거고, 그 다음 주소 형식을 잘 했는지는 답을 채워보면 그 답이 맞게 나와야 주소 참조 방식에 절대 참조, 상대 참조를 잘 해놔야 밑에 있는 답들이 맞게 나오겠죠. 그래서 Vlookup은 뭐 늘 여기가 절대 참조 필요하다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자, 연수 점수의 가산 비율과 소속팀 평가를 더하여, 자,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쭉 진행해 보면 돼요. 여기에 가산 비율과 소속팀 평가를 더하여 총점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래서 총점 자리에 계산식은 가르쳐 줬습니다. 연수 점수의 가산 비율과 가산 비율을 곱하고 또 소속팀 평가 점수를 더해서, 그래서 요 문장의 말은 요 총점 계산식 요거를 해주라 그런 이야기니까 요거 하시면 되고, 그다음 가산 비율은 평가 등급이 A면 10%, 그러니까 요 가산 비율이 요 식대로 처리해서 넣어야 되겠네요. A면 10%, B면 8%, C면 5%, D면 2%. 자, 이거 함수가 따로 주어진 게 없으면 if로도 할 수 있는 문제죠. if로 할 수 있는데 지금 Hlookup이 주어진 걸로 봐서는 데이터를 보면, 자, 옆에 이 비율표가 나와 있네요. 그죠? 이 가산 비율표 A면 10%, B면 8%, C는 5%, D는 2%. if 필요 없이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양이 많으면 요거 네 가지만 되더라도 if를 이용해서 풀면 if를 3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교해야 되는 것이 평가 등급이 A, B, C, D가 아니라 E, F, G 뭐 계속 여러 개 있다. 이러면 if가 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if로 안 풀고 이런 식으로 표 만들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f 어떤 문제 내용이 모든 게 다 if로 푸는 문제가 따로 있고 vlookup으로 hlookup으로 푸는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버리면 if 아니라 vlookup으로 hlookup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hlookup 표로 비율을 가져오면 되고, 그다음 밑에 소속팀 평가는 인사팀 이꼴 15점에서 15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부터 두 글자 미드 이용해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두 글자가 그 점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미드 함수 이용해서 풀고, 여기는 hlookup 함수 이용해서 풀고, 요 계산식 전체를 그렇게 함수를 이어가는 거죠. 보통은 요 문장 내용 안 보고 우리 hlookup과 mid 딱 있으면 hlookup의 첫 번째 인수에 mid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많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고 요 총점 구하는 이 식에 근거해서 문제 풀어 나가면 돼요. 자, 이제 차례대로 해볼게요. 연수 점수. 그럼 그냥 그대로 연수 점수를 넣을게요. 총점은 자 이꼴 연수 점수 곱하기, 그랬으니까 그냥 연수 점수 그대로 연결시켜 오고 90점 그대로 연결시켜 오고 곱하기, 자 문제에 적혀 있는 대로 적고 있어요. 갈로 1 더하기, 그죠? 여기 문제에 연수 점수 곱하기 갈로 열어서 1 더하기 여기까지 쓴 겁니다. 그리고 가산 비율 이제 hlookup으로 풀 거예요. 그죠? 연수 점수 곱하기 갈로 열고 1 더하기 그렇게 하고, 그다음 가산 비율은 요 표를 가지고 hlookup으로 계산해 볼게요. hlookup의 지금 첫 번째 인수는 이 표의 첫 행과 비교 가능한 것을 이 레코드 정보에서 찾아오면 돼요. 이 첫 행에 있는 A, B, C, D하고 비교 가능한 평가 등급. 아까 이 표의 의미는 평가 등급이 A이면 10% 그런 거니까 평가 등급. 이 레코드의 정보 중에 등급을 가져오고 심표 찍고요. 그 다음 그것과 비교 가능한 것을 첫 행으로 해서 나머지 다 범위하고 절대 참조 필요하죠. 그 다음 이거 중에서 답으로 올 비율은 두 번째 행에 있고, 제가 조금 넓혀가지고 해볼게요. 이 표 안 보여도 되니까, 그죠? 두 번째 행에 있고, 비교 방식은 뭐 할까요? 문자니까 딱딱 떨어지죠. 정확히 일치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순서대로 돼 있어서 요 문제의 경우에는 유사일치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뭘 선택했든. 근데 문자니까 그냥 정확히 일치할게요. 그래서 갈로 hlookup의 갈로를 닫은 거고요. 그 다음 아까 1 더하기 하기 전에 여기 열었던 갈로 있잖아요. 그 갈로를 다시 한번 닫아야죠. 처음 닫은 거는 hlookup식 여기 빨간색 갈로 있죠. 이걸 닫은 거고, 그 다음은 요 1 앞에 있는 이 갈로를 닫았고, 그래서 문제에 있는 요 갈로를 지금 닫은 겁니다. 여기에 hlookup식 함수 열었다 닫았고, 그 다음 이 갈로 닫았으니까 이제 요거 더하기 요 뒤에 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하러 갈게요. 자, 이거 더하기. 자, 이제 문제 내용에서 소속팀 평가 자리 요 글자에 지금 요거는 잘 가려서 잘 안 보이니까 밑에 걸로 보면 요 글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부터 두 글자. 그래서 더하기 미드 이 값에 다섯 번째로부터 두 글자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자, 그럼 다 된 거죠.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로 계산한 값은 비교할 때는 문자라서
따옴표 넣는 값과 비교해야 되지만 그냥 더하기 연산자에 섞이면 그냥 더하기 계산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더해 주시면 돼요. 자, 주소의 절대 참조, 상대 참조는 요 자리만 절대 참조 하셨으면 되고 나머지 채워 복사하시고요. 2-5페이지고요. 가입일이 2022년 이전인 2022년 날짜가 있고 연도 값이 2022년 이전이다. 그러면 이어 함수 안에 가입일 날짜가 들어오면 그 날짜의 가입일의 연도 값이 구해질 텐데 그 연도 값이 2022년 이전이면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이전이면 작은 거죠? 작은 거죠? 작고 근데 그러면 같다는요? 이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니까 같은 것도 될까 안 될까 싶은데 날짜 함수 나오면 그냥 항상 갖다 넣으세요. 날짜 함수 나왔을 때 답변은 어떻게 풀어볼까요? 갖다 넣었거든요. 날짜 함수 나왔을 때는 실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지 아닌지가 명확하겠죠. 명확한데 그 시험 문제지에 이렇게 이전, 이후 뭐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이게 이상 초과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꼴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작은지 큰지만 판단하시고요. 날짜에 대해서 비교할 땐 같다는 다 넣으시면 돼요. 판단 안 되실 때 이전, 이후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이후면 크다죠. 이전이면 작다죠. 그러면 그냥 같다는 그냥 넣으세요. 내용의 의미는 2022년하고 같거나 작으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이전이니까 뭐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거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같다는 고민하지 말고 날짜 함수하고 비교할 땐 그냥 갖다 넣으시고요. 그래서 작은 쪽입니다. 이전인 고객에게는 특별 할인 쿠폰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그래서 if 조건식 참일 때 특별 할인 쿠폰 그렇지 않으면 공백. 요거는 같다에 대해서만 판단하시면 요 간단한 if식이었어요. 자, 비고 자리에 if 이 가입일의 연도가 그런 거죠. 연도. 그래서 이어 함수 안에 가입일하고 갈로 닫으셔야 돼요. 닫아야 가입일의 연도가 계산되어졌고 요 이어의 결과가 2022, 2021처럼 그렇게 계산되어졌고 그 값이 2022년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다 2022 이거면 자 다운표 안에 특별 할인 쿠폰 오탈자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공백 갈로 닫고 사용한 주소는 C3번 셀 한 가지고 그건 바뀌어져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밑으로 채우고요. 자, 2번에 정기권 구분과 개월 자전거 요금표 이용해서 대여 금액을 계산하시오. 다 이거 데이터에 주어진 거 그거 가지고 대여 금액 계산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인덱스, 매치, 레프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죠? 이거 보고 계산하라 했으니까 데이터를 딱 한번 볼게요. 정기권하고 개월수하고 밑에 자전거 요금표하고 이걸 이용해서 대여 금액 구하라.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 전체를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 대여 금액 자리에 이 사람의 정보 중에 학생이라는 글자를
여기 있는 이 글자하고 비교해야 되겠네요. 학생 글자를 비교해서 일치하는 거 찾고, 그 다음 개월, 요 개월이라는 글자를 이 부분하고 비교해서 일치하는 걸 찾는데, 이거는 정확히 일치로 찾아야겠네요. 문자니까. 근데 이거는 만약에 2개월이면요. 1 이상 3 미만, 1, 2는 여기에 가야 되는 거죠. 3개월은 당연히 여기 가는데 4개월, 5개월도 여기 오고, 네, 그런 식으로 유사일치네요. 유사일치로 이거하고 비교해서 찾고, 그러면 학생이고 1개월이면 답이 10,000원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봤잖아요. 이 과정을 함수한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10,000원을 구하는 이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식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풀었는 10,000원을 구하는 이 과정을 생각한 다음에, 아, 그러면 이거하고 일치하는 거 2행, 이거하고 유사일치로 일치하는 거 1열, 2행 1열. 그러면 요것이 필요한 답으로 가져와 지어야 되니까 인덱스 함수의 범위로 요 범위가 오고, 범위 콤마 행번호는 이걸로 구하고, 행번호는 이걸로 구하는데 여기에 매치 함수로 구하겠죠. 매치. 그다음 열번호는 이걸로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서 또 매치가 2번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요 매치 함수 구할 때 이 전체 값하고 이게 비교되는 게 아니라 이 왼쪽 두 글자하고 요거 비교하니까 요 매치의 첫 번째 인수로 요 두 글자, 그러니까 레프트 함수가 요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레프트가 또 필요하겠죠. 그죠? 전체 이 요금 범위 중에서 이걸로 이 값과 이거 비교했는 2행, 그다음 이 값과 이거 비교했는 1열, 2행 1열의 답을 매치로 찾아오는데, 요 매치는 요 전체 값이 아니라 요 값과 비교해야 되니까 이 매치의 첫 번째 인수의 레프트 두 글자하고 요 범위하고 정확히 일치로 찾는 거. 네. 그래서 수동으로 엑셀 함수 없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함수의 내용도 어떻게 넣을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인덱스 답으로 올 것만 넣으시면 된다 했어요. 요금들만 범위에 들어가면 돼요. 자, 이 범위 절대참조 필요하겠네요. 자, 절대참조는 지금 요 식을 쓰고 있는 같은 행에 있는 정보 있죠. 그 정보는 행이 바뀌면 자꾸 바뀌어져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 이 밑에 있는 거 범위 할 때는 다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다 절대참조예요. 자, 범위 콤마 이제 행번호를 요 두 글자와 이걸 비교할 거니까 매치. 자, 이 왼쪽 두 글자하고 레프트 이것에 두 글자 갈로 닫아서 요 두 글자 학생 하는 글자하고, 자, 쉼표 찍고요. 요 세 개의 글자하고 비교를 하죠. 여기 이거는 절대참조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 일치 방식은 문자죠. 정확히 일치. 이렇게 갈로 닫으면 이행이라는 답을 가져오고, 자, 매치는 반드시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만 범위에 넣습니다. 그래서 요 한 개의 값만 범위로 넣고, 그래서 이행의 답을 가져왔고, 자, 이제 행번호 끝났으니까 쉼표 찍고 열번호 자리 이제 매치. 다시 한 번 더 매치. 비교할 값, 이것과 비교할 값은 요 자리, 개월 자리에 적혀 있는 거. 그래서 개월 자리 I 3번 셀을 쉼표 찍고요. 밑에 있는 이 범위와 유사일치로 절대참조하고 쉼표 찍고,
유사일치인데 어떤 유사일치인가 하면 매치는 거꾸로 된 것도 가능하죠. 근데 지금처럼 오름차순이면 true와 같은 의미의 1을 하시면 돼요. 그죠? 1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갈로 닫고, 자, 여기 갈로는 매치의 갈로가 닫힌 거죠. 이제 인덱스의 갈로도 닫고, 색깔 보시면 무슨 갈로인지 파악할 수 있죠. 인덱스의 갈로까지 닫아야 검정색 갈로 닫혔고요. 엔터 치면 10,000원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찾아오는 과정의 의미를 이런 함수를 통해서 엑셀한테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복사하면 다 계산했죠. 3번은 강수 확률이 50% 이상이고, 자, 이 조건도 만족하고 풍속이 3.0 m/s 이상인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도시의 수.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그럼 이 중에 알맞은 거. 그러면 우리 요거 쓰면 되겠네요. 자, count if s는 범위, 조건, 범위, 조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count if s 요 자리에 equal count if의 s 함수를 쓰고, 자, 첫 번째 조건은 강수 확률이 50% 이상. 그러면 요 범위 중에서, 이 범위 중에서 쉼표 찍고요. 자, 조건 뭐라 적을까요? 간단한 문제인데 그냥 문제 문장 보고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 적혀 있는 것이 요 데이터하고 비교할 거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게 10, 80, 20 이렇게 정수 글자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80%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적혀 있는 숫자 50 이상이면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문제 문장에 50% 이상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퍼센트 적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50의 의미가 50%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적혀 있는 글자 형태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이라 적으셔야 되고요. 쉼표 찍고, 그 다음 거는 풍속, 요 범위가 조건이 3.0 단위는 필요 없고요. 3.0 이상이면 그러면 그냥 3 이상 하시면 돼요. 크거나 같다 3. 우리는 계산을 할 문제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니까 뭐 3.0을 적어도 상관없고 그냥 3 이상 적으셔도 되고, 그리고 갈로 닫을게요. 그렇게 해서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4번이요. 지역 코드와 사용량을 이용하여 점검 영역에 표시하시오. 자,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지역 코드와 사용량. 자, 지역 코드, 사용량, 이걸 이용해서 점검을 표시하라 하는 거예요. 지역 코드 이렇게 생겼고 사용량 숫자 있습니다. 자, 지역 코드가 D로 시작하고, 지역 코드가 D로 시작하고, 이거 좀 어려운 문제네요. 안 쓰던 find가 갑자기 턱 나왔어요. 함수도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왔네요. 그죠? 지역 코드가 D로 시작하고 사용량이 200 이상이면 조건이 두 가지 있으니까 일단 AND 함수 안에 요 내용의 조건을 표현하고, 그 다음 쉼표 찍고, 그 다음 요 내용의 조건을 표현하고 두 개의 조건식이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만족하면 수도관 확인. 자, if의 내용으로 조건이 두 개 있고요. 요 조건 하나, 이 조건 하나, 두 개를 놓고 참이면 수도관, 여기는 띄어쓰기가 있네요. 그럼 띄우고 확인,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공백.
자, 이렇게 전체 요 형태로만 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자, 여기에 이 조건, 요 조건을, 자, 요 뒤에 조건은 어렵지 않죠. 사용량 셀 선택하고요. 크거나 같다 200. 예. 사용량이 200 이상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런데 앞에 거를 볼게요. 앞에 거는 지역 코드가 D로 시작하고, 그러면 만약에 그냥 랩트 함수가 있으면 뭐로 시작한다 그러면, 랩트가 있다면 지역 코드 셀 콤마 1 이꼴 D 이렇게 해주면 쉽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랩트가 안 주어지고 if 에러와 find가 주어졌네요. 지금 요거 두 개 함수는 여기에는 하나도 쓰여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if 에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if 에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식의 오류가 있으면 하는 거 할 수 있고, 오류 있을 때 뭐를 하라 이런 거 할 수 있고, find가 할 수 있는 거는요. find가 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글자의 위치 번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특정 글자의 위치 번호를 찾을 수 있고, 자, 그럼 특정 글자의 위치 번호를 찾는다면 지금 우리가 글자 D가 있으니까 find가 해줄 수 있는 거는 D라는 글자를 그 지역 코드에서 D라는 글자를 찾았을 때, D로 시작한다는 말은 찾았을 때 이 값이 뭐면 돼요? 찾았는 값이 1이면 되겠네요. 그죠? 1과 같으면 D라는 글자를 지역 코드에서 찾았더니 그 값이 1과 같으면 지역 코드가 D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이 아니면요. D가 아예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D가 어딘가에 있으면,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1이라고 나올 거고, 근데 아예 없으면요. 한번 없는 자리 한번 해볼까요? find의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D가 요거는 있죠. 만약에 find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find로 D라는 글자를 요 지역 코드에서 찾아서 D가 어디에 있는지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D가 있으면 1이라고 나오든 아니면 뭐뭐가 나올 텐데, D가 없으면 오류가 뜨죠. (1이라도) 나오면 괜찮은데 1도, 그러니까 만약에 요 중간에라도 요 자리가 D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2라고라도 뜰 겁니다. 그죠? 근데 없으면 오류가 떠요. 이 오류를 우리가 if error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방금 find로 D라는 글자가 지역 코드에서 있는가 했어요. 있는가 비교했을 때 그게 어떤 숫자가 나오면, 이게 1하고 같으면, 1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1이면 우리는 그냥 true라고 답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자, if error, 이 식이 여기에서 이미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비교할 것도 없이 오류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요
조건식 어디에 필요해요? AND 안에서 조건식 표현할 때 여기에 답은 true 아니면 false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1이 아니라면 뭐 나오면 돼요? false 나오면 되죠. false가 나오면 돼요. 1이면 true인 거고 1이 아니면 거짓이라고 답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D가 1일 때는 true라는 답이 나올 거고요. 요거 식의 결과로 true가 나올 거고, 그거 아니면 식이 오류가 생기니까 오류 생겼을 땐 false라고 나오면 돼요. 오류식으로는 아까 샵의 value 이걸로는 어떤 처리를 AND 함수 안에서 처리 못하니까 false라고 나와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장 처음 가가지고 이거 풀기는 조금 힘들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풀고 뒤에 사용량 200 이상은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한번 그렇게 해서 풀어볼게요. find에 D와 일치하는 것이 없으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같다 1 했을 때도 그럼 같다 1 하면 비교하면 true인데 이미 오류가 있는 것은 다른 값도 안 나오고 value라는 오류가 나오니까 요 식이 1과 같지 않을 때, 오류가 있을 때는 if else, 오류가 있지 않을 때는 false라고 나오라고 그냥 이대로 요 거짓이라는 문자를 적어주면,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적어주면 이 조건에 대해서 D면 참이라고 나오고요. D는 true라고 나왔고 D가 아닌 자리들은 어때요? false라고 나와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 맞잖아요. 첫 번째 글자가 D이면 이렇기 때문에 D로 시작하고 D로 시작하는 자리에 true가 딱딱 나왔죠. 지금 요거 답지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자리 지금 저는 1과 비교했어요. 비교해서 참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아닐 때는 그냥 이거는 무조건 오류예요. 그죠? 오류라서 그때는 거짓으로, 그러니까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답지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 if else 적혀 있고 여기에 find에 D G19 하고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0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0보다 크다라는 건 2가 이거 두 번째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문제 문장에서는 D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문제의 문장이 바뀌든지, 그러니까 D를 포함하는 뭐 이렇게라도 하면 0보다 크다 하면 되는데 D로 시작한다 그러면 1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이거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의미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류가 있으면 false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때 왜 false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지금 답은 true, false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요 식의 1일 때는 true가 나올 거니까 이 식에 오류 있는 상황들은 false 상황으로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식이 일단 이해가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럼 이게 이해가 됐으면 이거를 첫 번째 조건으로 AND 함수 안에 이 조건식 하나 또 쉼표 찍고 사용량이 200 이상, 요 사용량 셀이 크거나 같다 200 이렇게 갈로 닫으면, 그러니까 조건식이 된 거죠. 조건식이 AND 함수 속에서 들어갔고 두 개가. 그럼 전체를 다시 써보면 if 이것이 만족되면 쉼표 찍고 뒤에
수도관 띄우고 확인. 어려운 거 실컷 풀고 띄어쓰기 안 하면 또 틀리는 겁니다. 수도관 확인, 또 쉼표 찍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그래서 답으로 수도관 확인과 공백 둘 중에 한 가지 나오면 되겠죠. 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을 영역에 표시하시오 했고, 자, 0.03 미만이면 공백으로 표시하고. 자,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의 의미가 혈중 농도 이거 보고 이야기하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 ifs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자, 요 조건 만족하면 공백, 이 조건 만족하면 주의, 이 조건 만족하면 면허 정지, 이거 만족하면 면허 취소. 자, ifs로 하더라도 지금 0.03 미만은 공백. 그다음 0.03에서 0.08 지금 작은 것부터 하면서 작은 쪽으로 가죠. 그럼 요거부터 하면 돼요. 아까 첫 시작할 때 풀었던 것처럼 숫자는 작은 것부터 주면서 큰 쪽인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때만 한 문제만 특별했던 거고, 지금처럼 0.03 미만이면 공백, 0.03 이상이란 건 표현 안 해도 0.08 미만이라는 요 말만 있어도 0.03 이상이라는 뜻은 되고요. 여기는 주의. 0.15 미만이면 면허 정지, 이 이상은 면허 취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ifs는 중첩해서, 그러니까 여러 번의 if를 쓰는 게 아니라 조건식 참일대의 값, 조건식 참일대의 값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렇더라도 이 조건식에 만족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조건식을 비교하러 가기 때문에 순서는 작은 것보다 작고, 또 작은 것보다 작고, 그 다음 작은 것보다 작고, 이 순서대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셀 주소가 0.03 미만이면, 자, 미만이니까 같다는 안 들어가겠네요. 0.03보다 작다. 0.03 이거는 자, 데이터에 보면 퍼센트 넣을까요 말까요? 자, 퍼센트 글자 여기도 안 넣어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0.03보다 작으면 공백, 이렇게 공백부터 먼저 시작하네요. 다음에 셀 주소가 0.08보다 작으면 주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면 되죠. 셀 주소가 0.15보다 작으면 면허 정지, 그 이상이면 할 때 이때 그냥 그 이상이니까 이상이다 0.15, 요 0.15 이상이면 요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없고, 또는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어요? 우리 ifs 나머지는 이럴 때 그냥 true 이렇게 적은 적 있죠. true라고 적어서 면허 취소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아니면 모두 다 면허 취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 아니고 이거 크다라고 비교해도 아무 상관, 어차피 남은 건 이거보다 큰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답지에는 뭐라 적었나 볼까요? 답지는 자, 면허 취소부터 해놨네요. 자, 큰 쪽으로도, 아니, 더 큰 숫자부터도 그냥 문제를 막 풀어놔 버렸네요. 그 다음에 작은 쪽으로 풀었는 거는 0.15 이상이면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했네요. 그죠? 답지는 이런 형식으로 했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문장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true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풀게요.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그걸로 풀지 마시고 밑에 있는 형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ifs를 쓰면 조건식 참일대의 값, 조건식 참일대의 값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것이 0.03 미만이면 0.3%라 했지만 여기 적혀 있는 데이터가 퍼센트 값이 적힌 게 아니기 때문에 자, 0.03보다 작으면 공백. 그래서 다운표 열고 닫고. 자, 그 다음 다시 조건이 다시 한 번 더 알코올 농도가 이번에는 0.08보다 작으면 그 다음은 주의. 또 다시 이 값이 작으면 0.15보다 작으면 면허 정지. 그 나머지는 해서 true를 적어도 되고 답지처럼 이거가 0.15 이상이면 면허 취소. 이렇게 푸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답 구한 거나 자, 주의 면허 정지 뭐 이렇게 답 나왔죠. 요 자리를 true라고 그냥 편하게 true 해버려도 되죠. 나머지 모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면허 취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 2회 문제고요. 2-18페이지. 진단이 고혈압인 혈압의 평균을 셀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조건이 있네요. 조건이 진단 자리에 고혈압 적혀 있는 사람의 혈압 값의 평균. 조건이 있는 평균 average if. 그 average if로 구한 값을 반올림해서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라운드의 두 번째 인수는 1이 되겠네요. 표시하고 그다음 평균값 뒤에 요 글자를 붙여서 요렇게 생긴 글자 붙여주라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내용 보면 일단은 average if를 이용해서 진단이 고혈압인 혈압의 평균을 구했어요. 그죠? 요 안에 인수가 뭘 들어가든 어쨌든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했어요. 그 구해진 것을 다시 반올림을 하고 라운드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고 그 결과 요 답이 나오겠죠. 그 답 뒤에 요 글자를 붙여주라 하는 거니까 연결 연산자 붙여서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이거는 반드시 대소문자 모양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적고 다운표 안에 넣어주면 돼요. 그죠? 다운표를 이용해서 요 뒤에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명 이런 글자 붙이는 거랑 다를 바 없죠. 똑같이만 적어주면 돼요. 다운표 안에 넣어서. 자, 그러면 이제 average if는 인수가 뭡니까? 범위, 조건, 평균 범위.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들어가죠. 범위, 조건, 평균 범위. 자, 일단 average if로 답을 구해야 나머지도 할 수가 있겠죠. 자, average average if. 첫 번째 인수는 자, 조건과 비교할 범위. 조건은 고혈압인 그랬으니까 이 범위 중에서 고혈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고혈당 고혈압 적으면 답을 못 찾죠. 예. 고혈당인 아까부터 제가 계속 그렇게 읽었어요. 잠을 덜 잤나 보네.
자, 교혈당인 자, 사람의 혈압의 평균. 그래서 혈압짜리의 평균을 구하라. 이 범위 중에서 이 파란색 범위 중에 고혈당이 적혀 있는 것을 찾아서 혈압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에버리지 if로 풀고 그 풀어진 결과의 답을 라운드 뒤에 가서 소수점이야 한 자리까지. 그러면 그 숫자 값을 계산했고 그 다음 연결시켜서 따옴표 안에 갈호 그 다음 소문자 M 두 개의 대문자 H 그 다음 소문자 G 이렇게 똑같이 그 단위 모양대로 똑같이 적어주고요. 따옴표 안에 적고 엔터 치면 됩니다. 예금 종류와 코드, 예금 상품을 참조하여 연이율을 구하고 나머지인가요? 나이 예금액을 이용해서 이자를 계산하시오. 예금 종류, 코드, 예금 상품 참조해서 연이율을 구하고 연이율부터 한번 볼까요? 예금 종류, 코드 이걸 이용해서 연이율 구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거네요. 연이율은 지금 예금 A 이렇게 찾아왔네요. 요 글자하고 비교하려면 예금 A, 예금 B 그러니까 이거의 오른쪽 두 글자하고 요거하고 결합을 시켰는 값하고 요 글자하고 비교해서 연이율을 찾아와야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연이율을 구하고 그 다음 나이하고 예금액을 이용해서 이자를 계산하시오. 자, 이자는 나이가 65세 미만일 경우는 세금이 15.4%, 그 외에는 0. 이자식은 예금액 곱하기 연이율. 자, 연이율은 이거 참조해서 구하는 뭐였습니까? 표를 보면 어떤 함수 들어가죠? 여기에서 찾아와야 되니까 HLOOKUP이죠. HLOOKUP 이용해서 연이율을 구하고 이거는 HLOOKUP 함수 이용해서 연이율 구하고 곱하기 괄호 안에 1 빼기 세금은 요거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니까 요 세금은 이거 구하려면 if죠. if 나이셀이 나이도 그냥 숫자 적혀 있죠. 나이가 몇 세 적혀 있으니까 그 나이셀의 값이 65세 미만은 작다만 들어가면 되죠. 미만일 경우 세금을 15.4% 그렇지 않으면 0. 요 계산식이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거의 답은 15.4%가 나오거나 0이 나와서 요거 1 빼기 15.4% 이렇게 계산을 할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그냥 요거는 그 셀 주소 선택하면 될 거고 곱하기 연이율은 HLOOKUP 이용해서 계산하고 곱하기 괄호 안에 1 빼기 if식으로 여기 들어가고 자, 연이율을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연이율이 또 만만치는 않았죠. 기본은 아니었죠. 연이율에 계산할 것이 라이트 함수 써서 오른쪽 뒤에 두 글자 하고 연이율이 오른쪽 뒤에 두 글자 하고 코드하고 연결시킨 그 값이 이 범위의 첫 행과 비교해서 두 번째 행이 답으로 오도록. 네. 자, 식이 그죠? 그냥 쉬운 식은 아니죠. 여러 가지 군데군데 어려운 부분들이 다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예금액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꼴 예금액 곱하기 그 다음 연이율. 그래서 연이율을 이제 구하는데 HLOOKUP 요 HLOOKUP의 첫 번째 인수는 항상
이 비교할 테이블의 첫 행과 비교할 수 있는 값을 이 레코드 정보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이 레코드에 그 어떤 정보를 이것과 비교할 건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 예금 종류에 적혀 있는 요 예금 글자, 그래서 라이트 요 셀에 오른쪽 두 글자 하고 연결시켜서 요 글자 하고 그 예금 A라는 값을 쉼표 찍고요. 이 범위의 첫 행과 비교하고, 자, 절대 참조 필요하죠. 그 다음 답으로 가져올 건 두 번째 행에 있고, 비교 방식은요. 자, 문자니까 딱딱 1대1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히 일치해도 되고, 또 오름차순이라서 유사일치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저는 정확히 일치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갈로 닫으면 요게 연이율. 그러면 연이율까지 했고, 곱하기 갈호 1 빼기. 그래서 여기 곱하기 갈호 1 빼기. 이제 세금은 다시 한번 if 나이셀이 65 미만, 작다 65 미만이면, 자, 65 미만이면 15.4%, 15.4, 이거는 퍼센트 꼭 넣어 주셔야 되죠. 15.4%. 그렇지 않으면 0을 적고 if 닫고 1 빼기 앞에 있었던 요 갈로의 짝을 맞춰 주시고. 자, 그럼 다 됐네요.